번째, 25년 8월 27일 두 번째, 82페이지. 등단 50주년 개성판 조성래 대화소설 태백 산맥 1 제1부 하나의 모닥불 해냄. 현대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단체문학상, 노신문학상, 광주문화예술상, 만해대상, 현대불교문학상, 시문문학대상 등을 수상했고 은관문화훈장을 수문했다. 조성래 작가의 작품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번역 출간되었고 영화, 오페라, 뮤지컬, 만화로 만들어졌으며 TV 드라마 등으로도 제작되고 있다. 표지, 그림, 홍선웅. 태백산맥 전시권, 시대를 초월한 영원한 고전, 한국 문학사의 우뚝선 조성래 문학의 절정, 80년대를 넘어 90년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한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소설 태백산맥, 한국 문학사의 우뚝선 조성래 문학의 절정입니다. 아리랑 전 12권, 강인한 민족 정신이 깃든 영혼을 사로잡는 장엄한 감동, 큰 소설이 주는 큰 감동, 아리랑을 읽으십시오. 우리 한민족의 뜨거운 숨결과 웅장한 기상, 그들의 처절한 삶과 혼을 가슴으로 느끼며 진정 이 땅을 생각하는 큰 사람이 되십시오. 한강 전 10권, 조성래 문학이 완성한 격동의 현대사 30년, 한국 근현대사를 소설문학으로 결산하는 기념비적 대작.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태백산맥을 넘어 아리랑을 부르며 흘러온 한민족 근현대사 100년의 완성. 한강에서 장대한 역사의 흐름을 만나십시오. 82페이지. 태백산맥. 문서방, 아버님은 어찌 되셨소? 김범우는 가슴이 걷잡을 수 없이 벌떡거리는 걸 억누르기라도 하듯 소리쳤다. 어르신네요? 갑자기 말을 제지당한 문서방은 영문을 알 수 없다는 얼굴로 잠시 멀뚱해졌다가 아, 어르신네요. 암시랑도 안 해요. 하며 안도하는 웃음을 천진하도록 지어 보였다. 무사하시단 말이오? 하문이라 대개 편히 귀신단께요. 문서방은 답답하다는 듯 목청을 도두었고 알겠소 하며 김범우는 허물어지듯 평상에 주저앉았다. 작은 서방님, 어디 아프신 게라? 얼굴이 똑 죽을 상인디. 문서방이 창백해진 김범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당황해했다. 아니요, 금방 괜찮아질 거요. 조금 있다가 읍내 이야기나 차근차근 들어봅시다. 야, 허고 말고라. 참말로 간이 콩알만해지는 무슨 귀경거리더만요. 문서방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섰다. 문서방의 두서없고 잡다한 이야기 중에서 쇳대를 간추리면 좌익사장을 가진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거기에 민간인 지하조직이 합세한 것이었다. 그건 어젯밤 염상진이 했던 말과 일치했다. 그리고 경찰들이 후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그 세력 또한 염상진의 말 맞다나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인 모양이었다. 문서방은 그 반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다만 총을 쏘아대는 반란군들이
진트제를 넘어 읍내에 들어왔고 다른 부대는 조성 쪽에서 왔다고 했다. 문서방은 흥분을 앞세워 그저 총을 가진 반란군, 도망간 순사, 헐렁한 핫바지 저고리에 빨간 완장을 찬 좌익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쓸 뿐이었다. 반란군이 진트제를 넘어온 것이 확실하다면 그쪽으로 직결되는 도시는 순천이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바로는 순천에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군부대가 초전하고 있지 않았다. 있다고 해야 고작 2개 중대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여수와 목포 그 어디서 발단된 것이리라 싶었다. 어쩌면 그 2곳의 병력이 합세를 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반란군이 진트제를 넘어 벌교를 장악했다면 순천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기가 십상이었다. 벌교가 그 지경이 되었으면 이어서 보성과 고흥까지도 위험할 것이었다. 이런 추리를 해나가면서 그는 절망적인 기분에 빠져들었다. 해방이 되고 3년을 그쳐오는 동안 쉴 새 없이 일어난 사회 격랑과 정치적 사건들은 하나같이 민족의 운명을 불행적으로 몰아붙이는 것들 뿐이었다. 그의 의식 속에서는 성난소가 끄는 수레바퀴처럼 그가 겪어내고 목격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제각기 소리치고 냄새 풍기며 굴러가고 있었다. 그 격렬한 회전을 하는 사건들은 멀리로는 학병시설에서부터 가까이는 금년보험에 치른 단독 선거에까지 겹쳐진 것이었다. 그 기억의 수레바퀴는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점점 가속도가 붙었고 그에 따라 그의 감정도 열도를 높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지고 그 절정에서 그는 문득 현실이라는 절망의 벽을 만나고 그 순간 그의 뜨거워진 감정은 그만큼의 반대 온도로 일순간에 냉각되어 버리고 그 감정은 조각조각 깨지면서 그를 절망의 바다로 끝도 없이 밀어넣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도 주기적 발해를 보이는 열병을 앓듯 어떤 충격적 사건에 부딪히거나 극히 염려스러운 문제가 야기되면 곧 감정의 회전을 되풀이하고는 했다. 김범우는 숨을 몰아쉬며 회전을 시작하려는 감정의 제동을 걸려고 애를 썼다. 자신의 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과 같은 절망의 벽이 아니라 죽음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정신 바짝 차린 문서방이 가져오는 소식을 대하며 김범우는 절망감에 휘말리고 있었다. 작은 서방님, 어르신네가 살아나셨구만요. 살아나셨다니까요. 문서방이 살인문을 차고 들며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무슨 소리요, 문서방? 그게 무엇이냐? 이 인민재판에서 김범우는 전신이 허물어지는 것 같은 헛달에 빠져 비칠비칠 주저앉으며 말했다. 자세히 얘기해보시오. 그게 어르신 차례가 되었는디 웜에 참말로 환장 허었던 거 어르신네는 눈은 딱 감고 단상에 꼿꼿하게 서셨는디 누가 벌떡 일어남수로 소리 지르기를 김사용은 지수지만 인민의 적은 아니다. 큰아들 범주는 독립투사고 김사용은 독립자금을 댔다. 인민의 피를 제대로 쓴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라 큰아들 김범주는 해방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48년? 못할 말로 죽은 것이라면 조국 독립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리고 지주 김사용은 자긴들 헌태 진로 후하게 한 사람이다. 그건 시상이 다 하는 일이다. 그런께 김사용은 숙정에서 빼야 한다고 허드랑께요.
그 말을 유언장이 접수한다고 발표하고는 또 모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란가 묻더만요. 웜에 그때 사람 미치겠던거. 근데 여거저거서 얼쏘 하는 소리가 터짐수로 박수를 안 치겠소? 웜에 나는 이때다 싶어 목구녕이 찢어지라 얼쏘 소리 지르고 손바닥이 떨어져 나가거라 박수를 쳤구만요. 그래서 어르신이 화를 면하시고 단상을 내려오시는 뒤 지가 쫓아가 어르신을 부추금시로 얼마나 죄스럽고 눈물이 나든지 문서방은 목이 잠기며 눈물을 훔쳤다. 그런 문서방의 거지없이 착하고 선량함이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고맙소 문서방 너무 애썼어요. 김범우는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다. 무신 당차는 말씀이시다요. 정작 고마운 사람은 따로 있지라. 어르신 구하려고 나선 그 하대치는 사람 말이오라오. 하대치 귀에 익은 듯한 이름이면서도 딱히 잡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요? 함에 작은 서방님도 알 성불는디요. 유언장 염상진을 그림자 맨키로 따라다니면서 빨갱이 허다 징객소리도 함께한. 아, 알았어요. 김범우의 기억 저편에서 흐리게 떠오르는 사내가 있었다. 얼굴 생김은 거의 기억이 없고 키가 작은 다부진 체격에 꼭 돌덩이 같은 인상을 풍기던 사내였다. 염상진이 출감해서 돌아오던 날 역에 마중 나갔다가 보았던 것이다. 하대치 그 사람이 어르신네 소작을 붙인 것도 아니고 무신 은혜를 입었다고 그리 발벗고 나섰는지 참말로 모를 일이란께요. 문서방은 영문을 몰라 하고 있었다. 그건 염상진이 꾸민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러나 대사로 사용된 아버지의 행적까지 연극은 아니었다. 그건 있는 그대로였다. 남들과 똑같이 체포를 해가고 인민재판에 회부하고 부활을 시켜 발언하게 하고 그리고 석방시키는 과정을 거친 염상진의 의도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았다. 공적인 목적과 사적인 정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었다. 객관적으로 별로 흠잡을 데 없는 아버지를 인민재판을 거쳐 석방시킴으로써 자기네들의 공정성과 신중성을 널리 선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지수들을 처단하는 확실한 이유 설명의 번복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의 어린 날로부터 따뜻한 정과 깊은 이해를 베풀어 온 아버지를 떳떳하게 보호하고 싶었을 것이다. 한 번의 행위로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충족시킬 줄 아는 염상진 그는 역시 단세포가 아니었다. 헌디 말이요 서방님. 인민재판이라든가 뭔가가 끝나고 죽이는 구판이 벌어졌는데 웜에 징하기도 하고 어디서 말인가요? 김범우는 문득 생각에서 깨어나며 한결 느긋해진 태도로 말하고 있는 문서방에게 눈길을 돌렸다. 어디긴 어디여라. 북국민학교 마당에서 인민재판을 끝내고 그 질로 소와 다리로 끌고 갔구만이라. 사람들이 벌떼 맨키로 모였는데 사람들 한테 귀경시키댔기 줄줄이 세워놓고 죽였단께요. 문서방도 그걸 구경했단 말이오. 하모니라 징어기는 했어도 그건 돈 내고도 못할 좋은 귀경거리였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요 문서방. 남들은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좋은 구경거리라니. 김범우의 음성은 뜨거웠고 눈 가장자리에는 파르르 경련이 일었다. 전 귀경거리고 말거라. 죄는 진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간다고.
스그놈들이 평소에 없이 사는 사람들 아프고 시린맘 몰라주고 행도 고약하게 해감소 배 터지게 묻고 살았은께 그렇게 당해서 싸지라. 그것들이 하나씩 주워 자빠지는 뒤 시원코 잘됐다 시원코 잘되었다 하는 소리가 속에서 절로 솟기더만요. 그런 맘이 어디 나 혼자뿐이었을랍디요. 말을 안 했은께 그렇게 귀경하는 전부가 다 똑같은 맴이었을 거구만이라. 문서방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있었다. 그의 눈은 증오릇하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김범우는 하나의 악마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를 위해 눈물을 머금던 아까의 그 착하고 선량하던 모습은 간 곳이 없었다. 김범우는 섬뜩하게 끼쳐오는 두려움을 느꼈다. 문서방 애썼어요. 그만 쉬도록 해요. 김범우는 땅바닥을 내려다본 채 중얼거리듯 말했다. 문서방이 돌아서고 나서도 김범우는 의식의 공백 속에 빠져 있었다. 그는 사고 스코를 정리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전혀 다른 두 모습의 문서방. 그 어느 쪽이 진짜인가? 어떻게 한 사람이 그렇게 표변할 수 있는가? 그 어느 쪽이 진실인가?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이중적일 수 있을까? 그때 버뜩 떠오르는 말이 있었다. 있는 자들은 자기들만 사람인 줄 알지. 들어버릇지 않은 우등생도 있지만 말이야. 난 그 단순한 자만을 고맙게 생각하네. 거기에 우리가 설 자리가 있고 그게 그들 스스로가 빠져들어갈 함정이니까. 염상진의 말이었다. 그렇다. 인간은 복합적 사고와 다양한 감정의 줄기를 소유한 동물이다. 문서방의 전혀 다른 두 모습은 그런 인간의 속성이 표출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 모습은 다 문서방의 참모습인 것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외부의 영향과 상황에 따라 그것은 반응하는 것이다. 문서방은 아버지에게는 선한 인간으로 반응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악한 인간으로 반응한 것뿐이다. 만약 아버지가 악한 지주였다면 문서방은 여지없이 악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서방의 악은 악이 아니라 선인 것이었다. 염상진의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 확대되어 오고 있었다. 문서방은 연극 후 이틀을 끔찍한 소식만 가지고 왔다. 김범우는 속이 메스꺼리다 못해